성인이라는 연세에도 꾸준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선비처럼 살아가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새벽 4시 시작된 하루는 운동과 독서, 글쓰기와 시조창 부르기 등 바쁘기만 하다는데요. 전주 대사슴놀이 대상을 수상한 시조창 실력을 바탕으로 매일 논어를 읽고 시조를 짓는 엄장섭 어르신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여름 딸기를 재배하기 위해 호주에서 평창으로 귀농한 농부가 있습니다. 평창에서 딸기를 생산하며 딸기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품도 만들고 임산부와 지역 아이들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도 펼치고 있는데요. 딸기와 사랑에 빠진 열혈 농부 이철성 씨를 만나봅니다.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자기 표현의 욕구가 강한 MZ세대는 사진 찍는 방식도 남다르다. 피사체가 되기보다는 직접 사진사가 되길 희망하는 이들의 사진 철학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11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명수입니다. 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 최다 수치죠. 네. 2,000명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맞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이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질 않아서 참 걱정입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요. 델타 변이다, 여러 가지 교차 감염, 돌파 감염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변수들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방역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고 끝날 때 끝나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줘야겠죠. 백신 접종 그리고 방역 수칙 준수 또 거리 두기 동참 등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분명 상황은 나아질 거라 믿고요. 오늘도 집에서 안전하게 강원 365 시청하시면서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재미난 일상 소식들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시청 소감 다양하게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서 우측 상단에 있는 채팅창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 바로 만나볼까요?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가벼운 질문이니까 편하게 대답을 좋습니다. 해주시고요. 명수 씨가 저를 딱 처음 봤을 때 어떤 이미지, 어떤 그런 첫인상, 뭐가 생각났어요? 어떤 이미지요? 네, 뭐든 좋습니다. 그냥 가감 없이 솔직하게. 제가 어떻게 영혼 없는 칭찬 말고요.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스마트하다. 착할 것 같다. 이런 거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전혀 그런 생각 한 적도 없고요.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썰렁하고 재미없고 좀 웃기지 않다. 이 정도로만 제가 생각을 웃기지 않고 썰렁하다. 세상에 참 아름다운 말이 있고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냥 좀 점잖다. 아니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약간 선비 같은 모습이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요. 비가 와도 잘 안 뛰고 물웅덩이가 있어도 그냥 건너가서 어른들이 이게 무슨 선비니?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방송 중에 이렇게 거짓말 하셔도 되는지요? 알겠습니다. 진짜 이런 말씀을 하시려면요. 오늘 만나볼 이 주인공의 반의 반이라도 좀 따라 가야 되거든요. 그래요? 어떤 분인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지금이 몇 시인 줄 아시나요? 4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꿈나라에 있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딜 가려고 그러냐,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냐, 막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사실 오늘의 주인공이 지금 이 시간에 와야만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 꼭두 새벽에 와야 만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어디지?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찾아뵙기로 한 제작진입니다. 어이구, 바로 열어주시네. 바로 열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왜 저새 보시라고 그러지?
엄장섭 어르신에겐 시계가 필요 없습니다. 1년 365일 한결같이 새벽 4시가 기상시간. 눈 뜨면 곧장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시죠. 밤새 뭉쳤던 근육도 풀어주고 몸의 활력도 깨우고 건강 유지에 이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어르신인데 이렇게 뵈니까 너무 정정하세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 나이로 91요. 아니 근데 이렇게 정정하세요. 이 건강을 유지하는 뭐 비결 같은 게 있나요? 전 젊었을 때부터 아침 운동을 댕겼어요. 아침 운동. 사시살철. 지금 이렇게 집안에서 운동을 하시고 예. 운동하러 또 나가신다고요? 예. 지금까지는 그저 몸풀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근데 저는 사실 이 스트레칭도 잘 안 하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일단 한번 같이 걸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계단도 거침없이 성큼성큼 90을 넘기셨다곤 믿기지 않는데요. 매일 이렇게 그럼 올라오시는 아, 거예요? 매일. 매일? 네. 아니 뭐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얼면 안 돼. 아, 얼기 전에는 매일 와요. 추운 건 관계없어. 아침 식사도 직접 준비하시는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12년째 이젠 아주 익숙합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한다는 반찬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항상 빼놓지 않고 드신다는데요. 과연 뭘까요? 바로 고등어랍니다. 노릇노릇 구워진 고등어 옆엔 구운 계란까지. 드디어 건강한 아침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소식하며 즐기는 평범한 반찬이 또 하나의 건강 비법이겠죠. 아니, 이제 TV라도 보시려나 했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곧장 책상 앞입니다. 한 손에 연필을 꼭 쥔 채 책 삼매경에 빠지셨네요. 지금 보고 계신 책은 어떤 책이에요? 공자님 말씀. 논어라는 책. 이 논어 같은 책들은 좀 어렵지 않나요? 고전은 논어나 맹자나 책은담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우리 공부의 뿌리죠. 뿌리부터 공부를 해야 깊이가 있고 발전할 수 있지. 껍데기만 가지고 공부해가지고는 약해서 안 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할아버지는 해방된 뒤 남들보다 조금 늦게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원하는 만큼 다닐 수 없는 형편이었죠. 늘 배움에 굶주렸다는 어르신. 어렵게 시험을 봐 그 옛날 명주군청 공무원이 됐습니다. 공직에 계실 때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퇴근하면 붓글씨를 배우러 학원으로 직행했었죠. 군청에 다니시면서 일도 힘드실 텐데 퇴근하고 붓글씨도 배우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 붓글씨를 배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이 있어요. 이상. 목표가. 뚜렷한 목표가 있었는데 무슨 목표냐 하면 효의 목표죠. 내가 아들인데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묘소에 내가 비문을 씌우고 죽겠다. 목표가 그거였어요. 어르신 고향 마을 입구에도 좋다. 특별한 뭔가가 서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우리 어르신의 글씨가 있다는 건데, 어르신 혹시 이건가요? 맞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큽니다. 와, 웅장하네요, 진짜. 근데요, 보통 이렇게 글씨를 새기시면 옆에다가 누가 새겼다 이름이라고 한 게 맞나요? 그걸 새기지 않나요? 예. 내 이름 그 아마 몇 자리 써봤던들 그거 뭐 소용이 있나요? 아무 소용 없어. 문제는 이 글이 중요한 거지. 이 글이 중요해. 바깥 외출한 김에 꼭 들려야 할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시장입니다. 단골 가게에 찾아오신 것 같죠? 뭘 사시나 했더니 도라지네요. 예, 한 몇 년째 오셔. 몇 년째? 몇 년째? 오셔서 보통 뭐 사가세요?
뭐 도라지도 사고 깨도 사고 뭐 저런 가지 이런 것도 사고 이런 버섯도 사고 뭐 골고루 사가지고 가셔. 평생 점잖으시지. 예, 저 어르신 점잖으시고 뭐 많이 비싸다 소리도 안 하고 싸다 소리도 안 하고 주는 대로 갖고 가십니다. 예. 완전 선비. 예. 아 점잖고 뭐 말씀도 없으시고 딱 그냥 갖고 가셔요. 옛 성현들의 글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는 할아버지. 50세가 되면서 시조창을 시작하셨다는데요. 알고 보면 숨은 고수이자 시조 명창이십니다. 2004년 전주 대사슴놀이에서 시조창으로 대상을 받을 정도였죠. 어르신께서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래서 경포대에 왔거든요. 근데 뜻밖의 손님이 한 분 찾아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르신과는 어떤 사이세요? 우리 엄 선생님하고는 함께 공부하는 사이입니다. 공부를 같이 하신다고? 네. 어떤 공부를? 시조요. 선생님이 시조를 쓰시거든요. 시조창도 하셨지만 네, 시조 공부를 저희가 같이 함께 했습니다. 얼마 전 시조집 녹수청산을 펴낸 엄장섭 어르신. 책에는 330여 편의 시조와 11편의 수필이 담겨 있습니다. 매일매일 글을 쓰고 그 글들을 엮어 책이 되기까지 엄장섭 어르신의 90 인생은 늘 푸른 봄, 청춘과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집, 2집을 내셨잖아요. 예. 그럼 두 권 합쳐서 거의 한 800페이지가 된다는 건데 예. 글을 쓰는 게 힘들진 않으셨어요? 저희는 힘이 들죠. 한 소리 쓰자면 몇 번 써야 되니까 몇 번 쓰고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서 한 수가 딱 나타나는데 힘들죠. 그러니까 제 생활은 먹고 놀 시간이 없어요. 먹고 노는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놀고는 일이 안 되거든요. 먹고 이런 데 와보면 이 경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경치 좋은 게 딱 머리 들어오면 이게 이제 글로 표현해야죠. 청산은 옛날부터 강릉은 이 시조 창의 문화가 아주 약해요. 약해요. 강릉에 내려온 지가 한 3, 4년 돼요. 내려오는 날부터 강릉 시조회관에 나갔어요. 나가서 매일 나가서 가르치죠. 매일 나가서 같이 가르치는데 수업료를 하나도 안 받는데도 사람이 모이잖아요.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시조와 시조창의 참매력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논어를 읽으며 평생 선비의 마음으로 살고자 노력했던 엄장섭 어르신. 할 일이 많아 놀 시간이 없다는 할아버지 말씀이 오늘따라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그 삶의 철학을 담고 싶어지네요. 어르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용서 씨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선비라고 본인을 소개하시던데 좀 부끄러우시죠?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계시네요. 부끄럽습니다. 진짜 반성 많이 했고요. 정말 1분 1초 1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새벽 4시에 365일 매일같이 기상하셔서요. 일어나시자마자 근력 스트레칭 운동하시죠. 식사 안 거르시죠. 네. 뭐 창도 하시죠. 그러니까요. 글씨도 쓰시죠. 네. 글도 쓰시죠. 아까 그 인생 퇴고라는 그 제목의 글. 되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뿐입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수업을 하고 계시지 못하시지만 후학을 네네. 위해서 시조창을 가르치고 계신데 사람들의 관심이 적어서 조금 안타깝다고 하시거든요. 누구나 관심만 있다면 네. 알려주고 싶다고 하시는 저 열정에 또 한 번 감탄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연세가 91세세요. 네. 근데 피부 보셨죠? 건강한 그 모습. 네. 아무래도 매사에 진짜 그 열정을 갖고, 명수 씨가 말씀하신 그 열정을 갖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시는 게 그게 네. 바로 그 건강의 비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어르신께서 진짜 건강하셔서요. 지금처럼의 그 선비의 모습 쭉 이어가셨으면 진심으로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씨는 혹시 네. 딸기 하면 어떤 계절이 딸기. 떠오르시나요? 네. 딸기 하면 뭐 봄철 과일 아니겠습니까? 아. 뭐 자다가도 생각납니다. 딸기 하면 봄, 봄 하면 딸기. 맞아요. 이렇게 아무래도 딸기 하면 봄 혹은 또 겨울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여름 딸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름 딸기. 네. 그러니까 이 더운 여름에 먹을 수 있는 네. 여름에 생산된 딸기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네. 이 여름 딸기 평창에 가면 만나볼 수 있는데요. 딸기뿐만 아니라 딸기로 만든 맛있는 먹거리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름 딸기와 사랑에 빠진 농부의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어머, 꼬맹이들 안녕? 저 준이 오빠 동생 윤이에요. 오빠 닮아서 철이 없었죠. 평창으로 농사 짓겠다고 호주에서 저 귀국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요, 말 그대로 이 호주에서 평창 여름 딸기를 위해서 이곳으로 훌쩍 날아온 열혈 농부님을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프스 평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딸기 한 입 할래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진보면에 위치한 한 카페를 찾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 평창에서 특히 이 여름 딸기와 사랑에 빠지신 분이 여기 계시다고 했는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평창에서 여름 딸기를 재배 생산하고 있는 농부 이철상입니다. 딸기는 내 운명, 아빠 농부 이철성 대표의 여름 딸기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근데 농부라고 하기에는 오늘 장소도 굉장히 생소하고 또 입고 계신 의상도 약간 셰프님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기 굉장히 바빠 보여요. 어떤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네. 평창에서 생산하는 여름 딸기를 가공하고 그 가공한 상품을 판매 전시한 상품을 소비자까지 전달하고 있는 이곳 개장식을 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여기 앞에 뭐 적어져 있어요? 아니죠? 네, 행사 준비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딸기 가공 공장과 판매장, 카페가 문을 여는 날인데요. 지금부터 제공되는 평창 여름 딸기에서 나오는 라떼, 평창 우유, 평창 딸기 우유를 맛보시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이런 자리에 웰컴 드링크가 빠지면 서운하죠. 평창 여름 딸기와 부드러운 우유가 만난 딸기 라떼는 어떤 맛일까요? 야, 너무 맛있다. 여기가 이제 딸기에 관련된 행사이다 보니까는 웰컴 주스 역시 이 딸기 라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여름에 맛보는 이 딸기 주스 역시 상큼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갈증 해소까지 싹 되는 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테이크아웃 잔에다가 방역지치까지 줄 세가지고 딱 주니까는요, 기가 막힌데요. 항상 배우고 공부하는 학구파 농부 이철성 대표. 쫀득한 식감이 일품인 딸기 젤라또부터 새콤달콤한 맛이 잘 어우러지는 딸기 스콘까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직접 개발했는데요. 호주에서 평창으로 귀농한 인연 덕분에 평창 군수와 주한 호주 대사의 만남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초대를 받고서 함께 해주게 되셨는데요. 여기 실제로 좀 둘러보시니까 평창 여름 딸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Well, I was lucky enough to taste some that I was sent beforehand as well, and they are definitely very fresh and very lovely to eat. So it's a wonderful treat to be here and experience it for myself. 오늘 이곳을 쭉 둘러보니까 평창이 어떻게 보면 딸기하면 생각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께서도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셨어요. 오늘 좀 둘러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네, 이렇게 귀농하신 분이 네. 농산물을 생산해서 또 제조, 가공, 판매, 유통까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새로운 농업에 기반을 구축한 게 대단하고요. 또 이분이 농업을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좋은 일도 임산물을 위한 외국인에 저도 기부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카페를 나와 이번에는 딸기 농장으로 향했는데요. 규모가 엄청 커요, 대표님. 이거 진짜 딸기가 있어, 대박. 아니, 딸기 하면 원래 뭐 봄, 겨울 요때가 딱 제철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밖에 뭐 열대야부터 시작해가지고 폭염이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딸기가 이렇게 싱싱하게 어떻게 자라요? 네, 이 딸기는 네.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13도부터 23도 사이에 재배 환경을 갖춰 있는 곳에서는 딸기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서늘한 고랭지 지역에서 키우기 적합한 여름 딸기. 평창으로 기농한 이유도 그 때문인데요. 이곳에서는 국산 딸기 품종인 국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더운 기후를 이겨낼 수 있게끔 차광막 시설, 그리고 자동으로 천창, 그리고 측창, 천창이 열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이보다 더 더울 때는 지금 이렇게 소리 나는 것처럼 쿨링 팬이 물과 함께 돌아가서 높은 온도를 낮은 온도, 딸기가 생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름 딸기를 생산하는 데 최적화된 이곳 이철성 대표의 땀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연간 15톤의 여름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로 성장했습니다. 아니, 우리 대표님께서 딸기에 대한 사랑이 정말 어마어마하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왜 딸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아내가 임신할 당시에 먹고 싶었던 과일이 딸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하필 그때 계절이 여름이었어요. 아. 그래서 첫째 아이부터 셋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딸기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여름에는 딸기가 없을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그 질문이 취미가 되고 취미가 지금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바다 건너 호주에서 평창까지 어쩌면 가장 먼 거리에서 기농한 농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름 딸기와 사랑에 빠진 이철성 대표의 꿈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우리 대표님의 바람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차를 운전하고 휴양지나 관광지를 가다 보면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딸기를 활용해서 딸기 쉼터가 국민들 여러분께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지 딸기 쉼터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쉼터가 이젠 AI,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직접 저희가 만들고 딸기를 통해서 가공하는 전 세계에 있는 딸기 상품들을 직접 이곳에서 살펴보시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바로 주문을 하면 그 즉석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드실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형 농업형 창고 그리고 가공 카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 아니 그 모습이 이제 몇 년 후면은 이곳 평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모습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자 저희 이제 마무리 인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딸기가 영어로 뭐죠? 딸기는 스트로베리. 왜 스트로베리인지 제가 알았잖아요. 굉장히 스트롱한 베리. 그래가지고 이 스트롱베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더욱더 강한 이 딸기의 모습 평창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주세요. 아내가 임신했을 때 먹고 싶었던 과일이 딸기였는데 네. 그때 계절이 여름이었다. 이런 사연이 담겨 있었죠. 여름 딸기를 평창에서 재배하고 있는 이철성 대표 아빠 농부를 만나보셨습니다. 여름 딸기를 재배하기 위해서 저 멀리 있는 호주에서 이렇게 평창으로 건너오신 거잖아요. 네. 그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거기에 더해서 딸기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또 이탈리아로 건너가서 젤라또 과정까지 수료를 하고 오신 거거든요. 네네. 정말 딸기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제과 제빵 수료증에 거기다가 뭐 교육 수료화 계속하고 계시니까 맞아요. 그냥 끊임없는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공부도 공부고요. 네. 더해서 뭐 지역의 아이들 그리고 임산부들을 위해서 사회 공헌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짜 모범 농가가
따로 없네요. 네, 그쵸? 맞습니다. 네네. 거기에 동남아시아 또 호주를 비롯해서 해외 시장 진출까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네. 여름 딸기 1번지 평창을 꿈꾸고 있는 일철성 대표님의 도전 앞으로도 저희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을 통해서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여기 더불어서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꼭 TV 앞이 아니더라도 네. 휴대폰으로도 생방송 강원 365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우측 상단에는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충북으로 떠나볼 텐데요. 네. 먼저 용석 씨는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네, 그때 네. 가장 먼저 뭘 좀 해보고 싶으세요? 진짜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 네. 일단은 지겹디 지겨운 이 마스크를 벗고요. 해외여행. 시원하겠네요. 해외여행. 해외여행 진짜 마스크를 딱 벗고 네. 진짜 숨 자유롭게 쉬면서 네, 네. 사람들 입도 좀 보면서 이렇게 좀 여행을 하고 싶네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용석 씨처럼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은 아무래도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는 없지만요. 네. 마치 해외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식당이 충북에 있다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와, 바다다! 진짜 이 파도 소리 너무 좋고. 오빠! 눈도 즐겁고, 귀도 즐겁고. 이렇게 휴가지. 빨리 떠나줘. 야야야, 바다로. 수정 씨, 엄마야, 네? 얼른 갑시다. 네, 피디님.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떠날 수 없다? 땡! 틀렸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떠나는 해외여행 비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출발! 청주시 남이면의 한적한 전원주택 단지.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분명히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셨는데 누가 봐도 한국이잖아, 여기는. 어머, 여기가 어디야? 이곳이 한국인지 유럽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이국적인 뷰를 자랑하는 이곳. 대체 뭘 하는 곳일까요? 이야, 진짜 멋지다. 아니, 이런 곳이 있었네요. 대표님, 여기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는 브런치 카페고요. 여기가 지금 해외 느낌으로 해서 해외여행 많이 못 가시는 분들이 와서 힐링하실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봤어요. 해외 느낌, 여러 나라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모로코, 대표적인 나라는 모로코고요. 이제 안쪽에 들어가시면 반전이 또 있어요. 여기하고는 느낌이 또 달라요. 또 달라요? 아프리카 대륙, 유럽 지중해와 닿아 있어 독특하면서도 이국적인 풍경을 보여주는 나라 모로코. 약 20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만날 수 있는 멋진 풍경을 바로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하얀 담장 너머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인데요. 이곳은요, 모로코입니다, 모로코. 와. 새하얀 담장 안, 카페 마당에서 맑고 깨끗한 지중해의 자연을 만났다면 이제 카페 안을 구경할 차례. 모로코 전통 타일을 활용해 만든 각종 소품이며 이국적인 인테리어 덕분에 마치 모로코의 거리를 거닐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둘러보시니까 해외 오신 것 같으세요? 대표님 완전요. 사실 요즘 진짜 답답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다 구경하니까 진짜 해외 온 기분이 제대로 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뿌듯해요. 이제 눈이 즐거우셨으니까 입도 즐거우셔야겠죠? 당연하죠. 여행의 최고는 먹을 거잖아요. 맛있는 음식으로 해외여행 온 기분 100%, 아니 1000% 느껴볼까요?
몸에 좋은 호밀빵과 신선한 채소를 한 번에. 호밀빵 프렌치 토스트와 향긋한 커리와 삼겹살의 환상적인 만남, 바비큐 커리. 먼저 프렌치 토스트부터 크게 한 입 맛보는데요. 와, 부드럽고요. 네. 그 프렌치 토스트를 자칫 잘못 먹으면 느끼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호밀빵에서 되게 담백해요. 게다가 야채까지 같이 먹으니까 그 아삭아삭한 식감이 되게 신선하게 다가오네요. 부드러운 호밀빵 토스트에 아삭한 샐러드 듬뿍 올려서 또 한 입.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은 메뉴, 바로 호밀빵 프렌치 토스트랍니다. 자, 이번에는 수제 토마토 소스에 치즈를 넣어 풍미를 더한 커리. 그 위에 부드러운 바비큐를 얹어 입안으로 쏙. 저는 진짜 놀랐던 게 커리랑 네. 고기랑 안 어울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어쩜 이렇게 조화로워요? 카레에 토마토가 들어가면 그렇게 맛있어요. 토마토로요? 네, 이게 여기에 토마토가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금 다른 맛이 나요. 네. 지중해를 연상시키는 듯한 이국적인 풍경에 맛있는 브런치, 시원한 음료까지.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 여름 여행은 비행기 타고 모로코? 노노노! 차 타고 모로코로 놀러오세요! 이번에는 또 어떤 나라를 만나볼까요? 외경만 봐도 느낌이 오는 한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홍콩을 떠올리게 하는 화려한 인테리어가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덕분에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저희는 1930년대 홍콩 뒷골목 주점들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홍콩식 퓨전 요리 주점입니다. 그럼 손님분들 반응은 어때요? 독특한 컨셉의 인테리어와 독특한 컨셉의 그 메뉴 세팅을 통해서 손님들께 항상 신선한 경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요즘 대세 마라를 활용한 마라 전골. 비주얼만큼이나 재료도 아낌없이 들어가는데요. 깊은 국물 맛을 담당하는 채소부터 아낌없이 팍팍. 비법 육수를 붓고 숙주도 듬뿍 올려줍니다. 그 위에 고소한 차돌박이를 차곡차곡 둘러준 후 마지막으로 마라 듬뿍, 고추기름까지 뿌려주면 완성! 보글보글 끓여서 한 입 맛보면 이곳이 바로 홍콩의 밤거리입니다. 맛있겠다. 마라탕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깊고 풍부하고 정말 환상적인 맛에 감탄을 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완전 홍콩에 온 것 같아요. 여행 안 그래도 코로나라 너무 가고 싶은데 여기가 완전 홍콩 분위기라 홍콩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마라 전골을 처음 먹어보는데 이 마라 전골이 처음에 힘들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 그리고 가족분들이 다 같이 오셔서 같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와, 진짜 드디어 제가 이 한상차를 봤네요. 정말 홍콩에 온 것 같다. 사장님, 쉐쉐. 시시. 네, 그러면은 가장 대표 메뉴인 이 마라 전골 먼저 한번 먹어볼까요? 네. 벌써부터 향이 홍콩의 향이에요. 맵고 얼얼한 맛을 뜻하는 마라. 어때요? 그 맛이 잘 느껴지나요? 와, 진짜 혀끝에서 그 마라 향이 쫙 나면서 얼얼한데 이 마라 전골이 좋은 게 초보자분들도 드실 수 있는 정도의 얼얼함인데요? 네, 맞습니다. 한국인의 입맛에도 딱! 특유의 향이 매력적인 마라 전골. 얼큰한 국물에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쫄깃한 또띠아에 각종 채소를 넣어 먹는 마라 육회도 한 입. 바삭한 닭고기에 아삭한 채소가 어우러진 일품 요리, 유린기에 얼얼한 입안을 달래주는 간장계란 볶음밥. 마지막으로 칵테일 한 모금까지. 정말 최고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도 많이 못 가시고 하시는데 저희 매장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경험도 하시고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좀 스트레스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푹푹 찌는 찜통 더위를 피해 멀리 떠나고 싶은 분들. 독특한 음식은 기본이요. 이국적인 풍경에 기분 전환까지 할 수 있는 우리 주변 특별한 맛집으로 안전한 해외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 건강을 염려해 주시고 안타까워해 주시고 이렇게 항상 전화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좀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분들도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강원 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네, 언제나 강원 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강원 365입니다. 자, 명수 씨한테 또 질문을 드릴게요. 네. MZ세대라고 하시나요? MZ세대? 알죠. 제가 MZ세대잖아요. 아, 그래요. 우리 네. 세대죠. 10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20, 30대를 지칭하는 세대가 바로 MZ세대인데요. 디지털 환경에 아주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를 쫓을 것만 같은 그런 세대인데 네. 사실은 옛날 감성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는 세대가 또 MZ세대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기사를 봤는데 예전에 인기있던 드라마들이 지금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드라마들을 20, 30대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최신 트렌드 그리고 디지털과 아주 더 밀접하게 가까울 것 같은 세대인데도 불구하고요. 사진이란 매개를 통해서 아날로그 감성에 푹 빠진 MZ세대 주인공들을 지금 소개할게요. 생명력 넘치는 여름.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들 속에서 오래도록 기억하고픈 순간들이 있습니다. 삶의 소중한 순간에 대한 기록인 사진. 새로운 세대가 일상을 기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사진사가 되기로 한 요즘 세대의 사진일기. 청춘들의 감성에 빠져볼까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춘천 김유정역. 아날로그 카메라에 담고 싶은 풍경들이 많은 곳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21학번에 재학 중인 최진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진이 순간을 담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순간이라는 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풍경의 멋진 순간을 담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된 골목길에서 올드한 감성에 빠진 젊은이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에 4학년으로 재학 중인 현승재입니다. 화사한 이런 배경보다는 뭔가 좀 후미진 골목, 좀 옛 냄새가 묻어나는, 옛 정취가 묻어나는 그런 골목들을 좀 찍고요. 그 중에서도 좀 햇살이 좀 이렇게 좀 은은하게 좀 비치는 그런 배경들을 좀 주로 골라서 찍는 것 같아요. 현재 20, 30대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MZ세대. 스마트폰에서는 필름 카메라 어플이 등장할 정도로 필름 카메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사진은 휴대폰을 가지고 노는 세대의 새로운 놀이 문화가 됐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디지털이 우세했는데 요즘 들어서 젊으신 분들이 아날로그 카메라로 필름 촬영을 하셔서 좀 점점점 늘고 있는 추세 같아요. 좀 유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디지털의 빠르고 편리함에 익숙했던 세대들의 감성을 건드린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의 매력. 또 필름이 주는 또 나름의 감성과 매력이 있기도 하고 제가 필름을 현상소에 맡기고 그걸 다시 받기까지의 기다림이 굉장히 그 시간 동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필름 카메라. 가격도 부쩍 올랐는데요. 흔히 감성값이라는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필름을 구입하는 이유는 뭘까요? 요즘엔 좀 쉽게 많이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필름이란 것은 딱 뭐 27장, 36장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를 가지고 그 한 장 한 장에 소중하게 찍지 않았나. 그게 아마 그게 감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을 기다려서 받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그 기다리는 시간조차도 기대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요즘 젊은 층한테 맞지 않나, 좀 소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모든 조건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디지털 대신 조리개, 셔터 스피드에 따라 색감이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도 필름 카메라만의 매력입니다. 요즘 세대가 많이 좋아해주니까 힙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좀 뭔가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옛날과는 달리. 그래서 때때로는 뭔가 좀 불편해도 슬로우한 그런 문화에 좀 매력을 느껴서 좀 요즘 세대들이 이렇게 필름 카메라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 아날로그 시대를 관통해온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동경하는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편리한 것들을 많이 접하고 그런 시대를 태어나서부터 쭉 살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더 눈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의 피로감 속에서 한 장 한 장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필름 카메라. 그야말로 불편함이 멋이 된 시대인데요. 필름 카메라는 요즘 세대의 개성이자 새로움이 됐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뿐만 아니라 찍히는 것에도 익숙한 요즘. 사진관 풍경도 조금 달라졌는데요. 사진사 없는 사진관이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일반 스튜디오 사진은 제가 이제 포즈나 이제 구도, 표정 이런 게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이제 셔터를 눌러서 촬영하게 되면 좀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긴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셀프 사진으로 촬영하시게 되면은 그런 제약들이 전혀 없어서 자유롭게 촬영하시니까 좀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셀프 촬영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요. 먼저 메인 카메라 위치를 확인하고 연결된 셔터 리모컨을 눌러 촬영. 앞에 설치된 모니터로 촬영된 사진을 확인하면서 여러 표정과 포즈로 찍으면 됩니다. 정말 쉽죠? 대학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10대, 20대 학생분들이 많이 찾아주셨는데 요새는 좀 다양한 연령층으로 이제 기념일, 결혼기념일, 아니면 가족사진, 그다음 반려견, 이렇게 촬영 등으로 많이 다양성이 많아졌습니다. 딱딱하고 어색한 사진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찍는 셀프 사진. 제작진은 잠시 빠져 있겠습니다. 정해진 구도도 어색한 표정도 없이 찍는 이 순간을 만끽하는 사람들.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왜냐하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찍으면 좀 경직된 분위기잖아. 그리고 좀 인위적인 것 같고. 근데 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없이 사진관 없이 찍으면 뭐 편할 것 같고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경직이 되더라고요. 좀 낯선 환경도 있고 낯선 사람이 또 이렇게 하라는 걸 쉽게 또 따라가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처럼 셀프 촬영 같은 경우는 저희끼리 있으니까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셀프 사진. 그 자유로움과 간편함에 다양한 세대가 빠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주요 소비자는 MZ세대. 간식 먹듯 사진을 즐기는데요. 이렇게 셀프 사진에 빠진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제 찍고 그걸 사진에 올리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심지어 친구가 돼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 사진을 보면서 좋아요를 누른다는 점에서 자기가 이제 사진 모델이 된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도 같고요. 틀에 박혀있지 않고 저희가 마음껏 찍을 수 있는 그런 매력 때문에 계속 찾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자기 표현이 확실한 MZ세대의 성향상 자기 개성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요즘 사진이 변화하는 시대에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움 속에서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는 MZ세대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찾고 자연스러운 나를 기록하는데요. 지금의 나를 기억하는 젊은 날의 초상화 한 장. 찍어볼까요? 하나, 둘, 셋, 치즈! 요즘 휴대전화에 카메라 기능이 더해지면서 사실은 사진을 찍고 찍히는 일상이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하루에 몇 장씩 이렇게 찍히고 또 삭제되는 과정을 보면서 오히려 필름 카메라에 대한 매력을 더 느끼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일단 필름 카메라, 일단 기계식 카메라를 이렇게 돌리는 또 그 네. 맛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필름이 뭐 27방, 일명 뭐 27방, 36방,
이렇게 제한되어 잘 있기 아시죠? 때문에 되게 소중하게 찍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사진이 인화되는 그 과정에 그 소요되는 시간, 기다림 네.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을 그 필름 카메라의 세계로 푹 빠지게 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무래도 1인 1카메라 시대라서 사진관을 찾는 분들이 좀 계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셀프 촬영으로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뽐내고 있었습니다. 남들 눈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개성을 뽐내고 있는 MZ세대들의 모습 잘 만나봤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김몽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르신 말 그대로 선비시네요. 먹고 놀 시간이 없으시다는 말씀이 와닿네요. 늘 건강하세요. 와, 정말 지금도 너무나 건강해 보이셨지만 앞으로도 정말 건강하시길 바라겠고 또 이 시조창을 가르치고 계셨잖아요. 저도 사실 관심이 좀 있거든요. 창에 관심이 있군요. 예, 기회가 된다면 네. 꼭 한번 가서 배워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명수 씨가 뭐 노래 부르는데 일가견이 좀 있죠? 좋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요. 지훈만님입니다. 업무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시조창도 잘하시고요. 본받고 싶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엄장섭 어르신 부디 건강하셔서 주위에 좋은 가르침 많이 전해주세요. 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용석 씨 혹시 착한 소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착한 소비요. 네. 일단 좋은 의미를 담아서 소비 활동을 이어간다.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착한 소비를 네. 많이 해보신 용석 씨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네. 최근에는요, 이 화천 애호박이 착한 소비 덕분에 산지 폐기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일명 돈줄. 돈줄을 낸다. 네네네, 알고 있죠. 돈으로 혼줄 낸다. 그럼요. 이런 표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화천 애호박. 많은 분들이 이 돈줄을 해주신 덕분에 농가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하거든요. 애호박에 이어서 이번엔 토마토 팔아주기 운동도 있다고 하니까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화천 애호박 그리고 토마토뿐만 아니라요. 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먹어서 돈줄 내주는 착한 소비 모두 함께 동참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